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엌 찬장 안에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열쇠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82세 남성이 단 3주 만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꼈다고 고백한 그 비밀. 식초 한 스푼과 기름 한 방울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이지은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중년과 노년 남성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목소리는 떨리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고통. 저는 그 침묵 속에 담긴 절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이며 부부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된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당신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포기했던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창호 씨, 82세였습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의 이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수백 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그 강인했던 남자가 제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 옆에 눕는 것이 두렵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게 손을 뻗는다면, 만약 그녀가 저를 원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무능함을 그녀가 알게 될까봐, 제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걸 그녀가 확인하게 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습니다. 82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믿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5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함께 헤쳐온 그 여인 앞에서 그는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나이 탓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녀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창호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십만 명의 남성들이 똑같은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한국에서 60세 이상 남성의 44.7%가 발기부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의 반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문제를 병원에 가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자 앓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남자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사회가 남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강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의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당신은 여전히 한 남자이며 사랑할 권리가 있고 친밀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성생활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성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야.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평생 동안 믿어온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이 믿음은 은퇴 후 손주를 안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생을 보내야 할 그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정력 감소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주인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저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알면, 올바른 재료만 있다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약을 팔려고 온 게 아닙니다. 비싼 치료첩을 홍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길, 당신의 자존심과 사랑과 친밀함으로 가는 길을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병원의 처방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술실에서도 아닙니다. 값비싼 보양제에서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초 한 스푼과 기름 한 방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식초? 참기름? 농담하시는 거죠. 음식에 뿌리는 그것들이 남자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웃기게 들릴 수 있고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제 환자들 대부분이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시도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인성 씨, 74세를 기억합니다. 그는 건설권자의 전 이사였습니다. 평생 원칙과 규율 속에 살아온 성공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한방요법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다 미신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성기능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으며 혈압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몇 년째입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몸이 아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식초와 참기름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세상 모든 남자들이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곧 그는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3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인성 씨가 다시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계속해도 될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끄러운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박인성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했고
믿었고 실천했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재료가 남성의 혈관과 심지어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하지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미식초입니다. 현미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이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세트산은 식초의 그 특유의 신맛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트산이 당신 몸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다시 탄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질산화물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질산화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68세 이수철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4년 동안 발기부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온갖 보양제를 시도했고 비아그라도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효과가 약해졌고 두통과 심장 박동 증가 같은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4주 동안 식초와 참기름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식습관을 조금 조정한 후 그는 마치 연애하는 청년처럼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약이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요즘 제 웃음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아침에 제가 커피를 끓여다 주면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라고 물어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하지만 생활 속의 과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저렴하고 안전하며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더 많이 쓰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에서 특히 고령자에게 지나친 것은 항상 독이 됩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71세 최태원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실망한 얼굴로 진료실에 왔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넘게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 방울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반 티스푼 정도 넣었어요.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거의 20분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과 용량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방울은 문자 그대로 한 방울입니다. 반 티스푼도 아니고 한 스푼도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 방울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해야 할까요? 참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리놀레산과 올레산을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특히 소화기가 민감한 고령자가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더 많이 마시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설사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방울로 조정하자 모든 소화 문제가 사라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잘못된 식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산업용 식초가 많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아세트산, 향료, 방부제를 섞은 물일 뿐입니다. 맛은 시큼하지만 혈액순환과 소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효소, 유익균, 미량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76세 김병진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2달 동안 꾸준히 식초를 마셨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그는 대형마트에서 리터 단위로 판매되는 산업용 식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현미식초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연 발효로 만들어진 진짜 식초로요. 단 10일 만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척추에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몸이 가벼워요. 저는 항상 현미식초 또는 사과식초, 자연 발효 제품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식초에는 자연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을 서서히 조절하며 혈관 탄력을 개선하고 참기름의 지방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반드시 미정제 냉압착 참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냉압착 방식은 세사민과 비타민 E 같은 귀중한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고온에서 추출한 참기름은 이미 많은 영양소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따뜻한 물 200ml에 현미식초 1스푼, 약 15ml와 냉압착 참기름 정확히 한 방울을 넣습니다. 잘 저어서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음미하듯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의 혈관이 깨어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일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2주 차에는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주 차, 마법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예전과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초와 참기름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걷기입니다. 매일 아침 30분간 걷기를 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걷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하체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를 마십니다. 많은 고령자 남성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특히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늦은 밤에 먹으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고 혈액이 위장으로만 집중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명상이든 취미 활동이든 친구와의 대화든 당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65세 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년간 성기능 저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약도 먹어봤고 운동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았을 때 저는 그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밤에 몇 시에 주무십니까? 새벽 1시쯤요. 저녁은 연재 드시나요? 11시나 12시쯤 먹어요. 드라마 보면서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목마를 때만 마셔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늦게 자고 늦게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지 않았습니다.
식초와 참기름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에게 이 4가지를 함께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12시 반에는 잠자리에 들고, 저녁은 7시 전에 먹고, 물을 하루 2리터 마시고, 아침마다 30분씩 걷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5주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남자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기능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야기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심장 건강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움 대신 설레임을 느낍니다. 80세 윤상철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50년 전 처음 데이트했을 때처럼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식초 1스푼, 참기름 1방울,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 이것이 전부입니다.